영상 좀 찍자. 왜 욕을 하고 그러니? 안 들어가죠. 영상 찍을 땐 욕 안 하잖아요. 그럼요. 너희 후배들한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71쪽부터 전기력, 전기장, 전이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71쪽부터 73쪽까지 일단 질문 먼저 받을게요. 4번, 5번, 10번, 11번, 3번. 6번. 불지 마. 늘 한결같이 반 이상 질문을 하네요.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3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고 각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 물체 A, B가 각각 일직선을 따라 운동하여 균일한 전기장 영역을 통과하였다. A가 전기장을 통과하기 전에 속력과 B가 전기장을 통과하기 전 속력은 V로 같다라고, 통과 후 속력이죠. V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물었어요. 그죠? 전기력의 크기. 전하량이 같잖아요. 그리고 전기장 영역에서 거리가 같죠. 그럼 전기력의 크기 어떻게 외요? F는 쿨롱 함수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니까 전하량 같고 거리 같으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다? 크기는 같다. 방향은 반대일 수 있어요. 그죠? 전하량이 반대니까 크기는 같다. 맞는 내용이네요. 니은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하량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의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기력이 A, B의 한 일의 양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 일의 양. 힘의 크기 같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 같죠? 그러면은 디귿에서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돼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의 크기 같고 이동거리 같으니까 한 일의 양은 어떻다? 같다. 됐죠? A가 전기장을 통과한 후 속력과 B가 전기장을 통과하기 전의 속력. A가 전기장을 통과한 후 속력과 B가 전기장을 통과하기 전의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맞아요? 에너지 변화량이 한 일의 양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고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럼 속력 차이가 운동 에너지고 여기 속력 차이가 운동 에너지 차이가 될 거니까 속력은 같다. 한 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속력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이 같으니까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야 되고요.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한번 4번 문제요. 자, 그림은 X축상의 두 점자나 A, B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장의 P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고요. 전기장의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고요. 점 Q에서의 전기장은 0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요. 봅니다. 자, A는 플러스 전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A는 플러스 전하이다. 자, Q에서 전기장이 0이에요. 그죠? Q에서 전기장이 0이다. 그럼 A,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그렇죠. A, B는 서로 다른 종류이지 여기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이라는 얘기는 얘네들 둘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P에서 전기장이 어떤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했죠. 그죠?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전기장이 마이너스 X 방향이야. 그러면 A는 무슨 전하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전하, B가 플러스 전하이지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네요. 됐습니까? 음전화, 양전화라고 해도 돼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해도 되고요. 그래서 A는 그냥 음전하다. 자, 니은 전하량의 크기 물었습니다. 전하량의 크기, 니은.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점전하가 있죠. 점 P랑 점 Q가 있고요. 그리고 두 점전하 A랑 B가 점전하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전기장의 세기는요. 전기장의 세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요? 전기장의 세기는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일단 점전하에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거. 자, Q에서 전기장이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작용하는 전기력과 얘가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같아야 되죠. 그죠? 전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돼요. 방향은 반대인데 0이 되면 방향은 반대고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장과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는 같아야지 Q 지점에서 0이 나올 수 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전하량은 거리 제곱,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데 거리가 A가 훨씬 더 멀대. 그러면 전하량은 A가 훨씬 더 커야 되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내용 맞죠? 자,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물었습니다. 뭐 작용해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인력 작용합니다. 그죠? 그럼 A가 B를 뭐 하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인력 작용하니까. 그러면 얘는 플러스 X 아니고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4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 봐야 되나요? 그림은 X축상에 세 점전하 A, B, C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플러스 전하이고요. A는 플러스 적혀있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래. 그리고 X는 D에서 전기장이 0이래.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C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다. 자, 일단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어야 돼. 맞아요? 그럼 A의 전하와 C의 전하가 있는데요. 얘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또는 반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작용해야 되고요.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전기력이 0이니까 일단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됩니다. 일단 요거 됐죠? 그러면은
거리가 같잖아요.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는 물었어요. 그죠? 거리가 같으니까 전기력이 같으려면 얘 전하량은 일정할 거고요. B의 전하량은 일정할 거고. 그럼 전기력 F는 쿨럼수 K분의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될 건데 얘 상수값이고 얘 거리 같고 B의 전하량 같다라고 두면은 Q의 전하량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C랑 A보다 크다 아니고 두 개 어떻다? 같다라고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기력의 크기가 같은 거다. 자, B는 마이너스 전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전하이다. 자, 얘가 마이너스 전하인지 플러스 전하인지 보려면은 뭐 봐야 돼요? 자, 전기장이 여기서 0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전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과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의 합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C가 작용하는 전기장과 일단 조금만 X는 D에서 전기장이 0이다라고 했고요. 자, 2번 A와 B A가 플러스 전하였잖아요. A가 플러스 전하였으니까 얘랑 전기력이 같아야 되고요. 방향은 반대여야지만 0이 될 거잖아요. 그럼 얘가 끌어당기는 뭐냐게 얘 A가 플러스였으니까 얘가 밀어내는 힘이면 얘도 밀어내야 될 거고요. 얘가 끌어당기면 얘도 끌어당겨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와 C의 전하량이 그러니까 전하는 같은 전하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같은 전하일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전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X는 D에서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기장이 0이에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A에서 AC가 있어요. 그죠? AC가 있어요. 그래서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 얘가 플러스 점전하잖아요. 여기가 전기장이 0이니까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D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얘 거리는 D니까 얘 거리는 3D잖아요.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더 크잖아. 맞아? 그러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장에다가 B에 작용하는 전기장까지 합쳐서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B에 작용하는 전하는 무슨 전하가 돼야 돼? 플러스 전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봐요. D 지점에서 전기장이 0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A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 그리고 거리 D에 해당하는 전기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전하량과 이 전하량이 같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의 세기가 같으니까 어쨌든 D에 작용하는 전기장이면 C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D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 작용하는 전기장이 작용을 하겠죠. C만큼.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이려면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전기장이 더 작용해야지 이 길이랑 같아져서 0이 나올 거잖아.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B가 지금 D 위치에서 오른쪽 위치에 있으니까 전기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려면 얘가 무슨 전하를 띄어야 돼? 양전하를 띄어야 되겠네. 그래서 B는 양전하이다, 플러스 전하이다 라고 될 겁니다.
x는 3D에서 전기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3D에서. 그죠?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0이다. 같은 조건이잖아. D에서 0인 조건이랑 3D에서 조건이랑 같은 조건이죠. 여기서 오른쪽에 2개 있는 거랑 여기서 왼쪽에 2개 있는 거랑 같은 조건이죠. 어차피 C랑 A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0이다. A와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했습니다. A와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누구에 의해서? B랑 C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고요. C가 받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B랑 A. A와 B 사이의 거리 같고요. C와 B 사이의 거리 같으니까 똑같은 전기력 작용할 거고요. A와 C 사이의 거리 같고 C와 A 사이의 거리 같고 얘네들 전하량 크기 같으니까 동일한 전기력이 작용을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라는 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됐죠? A와 C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A와 C는 둘 다 플러스니까 같은 전하니까 미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옳은 답은 4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6번이요. (6번은) 그냥 용어 정리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전위는 플러스 1쿨롱에 해당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맞죠? 플러스 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는 높아진다. 라고 했죠. 플러스 전하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높아진다. 마이너스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고요.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위가 낮아진다. 맞죠? 전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전위가 높아지는 거였고요. 마이너스 전하는 전위가 높은 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맞죠? 네.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 전위 차이를 물었습니다. 그죠? 두 점 사이에 있는 전위차라고 물었습니다. 전위차는 기준점에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 전위차는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위 차이는 일정하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다음 10번 문제. 9번 문제가 아까 5번 문제랑 약간은 비슷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딱히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림은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전하량이 2쿨롱인 점전하 A가 얘가 2쿨롱이래요. 그죠? 이 C인 점전하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여 점 P를 통과한 후 점 Q점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실선은 전위가 같은 지점들을 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분석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전기장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동을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A는 전기력을 받을 거잖아요. 전기력을 받을 건데 어느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지나가면서 점점 느려졌다가 여기서 정지하고 다시 이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니까 어느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더라라는 거잖아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요. 플러스 X 방향으로 1V, 2V, 3V, 4V, 5V로 점점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해요. 증가하면은 얘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두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 말고요. 전기장은 마이너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수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수록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여기까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던 a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됩니다. 전기력의 한 일의 양 봐야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전하이다 나와 있어요. 그죠? A는 마이너스 전하이다.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전기장의 방향이. 그럼 A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느려서 다시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한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A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래서 양전하이다 라고 돼야 됩니다. 됐죠? 자, 전기장은 마이너스 X 방향 맞죠? 여기까지 됐죠? Q에서 P까지 전기력이 A의 한 일의양 물었습니다. 전기력이 A의 한 일의양 물었어요. 전기력이 A의 한 일의양. 일의양 어떻게 구해요? 전기력의 한 일의양. W는 한 일의양은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 V 전압입니다. 그죠? 전이차. Q에서 P까지의 차이는 얼마예요? 3V죠. 전하량은 얼마예요? 2쿨롬이죠. 그래서 2쿨롬 곱하기 3V 하면은 한 일의양 얼마? 6줄 나옵니다. 8줄이 아니라 6줄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미음만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축상에서 전위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위를 나타낸 거예요. 질량이 M이고요.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전하 A를 X는 4D에 가만히 놓았을 때 XD에서의 A의 속력은 물었습니다. 자, 4D에 가만히 놓았을 때라고 했어요. 그죠? 4D에 가만히 놓았을 때. 자, 그러면은 각각의 구간에서 볼 거예요. X는 D에서 의라고 했습니다. 4D에서 D까지의 관계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4D에서 D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구간이랑 세 구간에서의 전위 변화가 다릅니다. 그죠? 맞아요. 전위 변화가 달라요. 자, 그리고 전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4D에 놓았을 때 어떻게 돼? 전위가 증가합니다. 그죠? 전위가 증가해요. 그러면 전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위처가 증가하는 건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가속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전위차가 그대로입니다. 그죠? 전위가 EV로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럼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뭐 하는 거다?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속 운동하니까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는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서는 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감속하고 있으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맞아요? 전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Q인 전하 A를 4D에 놓았는데 여기서는 증가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요. 얘는 플러스 X 감소하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봐요.
x가 d일 때, x가 4d일 때 전위차를 볼 겁니다. x가 d일 때랑 4d일 때 이 전위차를 봅니다. 얼마 차이 나요? 2분의 1v가 차이 날 겁니다. 2분의 v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를 볼 거예요. A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를 운동량, 운동 에너지를 전위차에 대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도 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A의 운동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전하량 Q 곱하기 전위차 V로 구합니다. 맞아요? 얘가 뭐라고요?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다라는 얘기죠. 우리 뭐 구하라고요? 이 V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속력 아니에요. 전위차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전하 마이너스 Q예요. 그죠? 마이너스 Q 곱하기 마이너스 Q 곱하기 전위차 얼마? 2분의 1V가 되겠네요. 맞아요?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러면 이거 계산합니다. 2분의 1, 2분의 1 날라갈 거고요. 맞아요?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 갈까요? 그냥 얘 날리고요. 그냥 요식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V는 얼마 나와요? M 넘어가면 루트 M QV 나오겠네요. 끝이죠 이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QV인데 V가 2분의 1 V니까 Q 곱하기 2분의 1 V 향해서 2분의 1 QV가 나온 겁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렇게 했고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전기장 영역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 마이너스 전하를 띤 플러스 X 방향 직선 운동을 하고요. 나는 가의 전위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0에서 2D까지는 전위가 줄어드니까 감속한 거고요. 2D에서 3D까지는 가속된 거죠. 맞아요? 감속되었다 가속된 겁니다. 그러면 X는 D에서 전기장은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X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위가 낮아지니까 전기장은 전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위가 낮아져요. 그러면 전위가 낮아지니까 D에서 2D까지 전기장은 전기장의 방향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을 한대.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한대. 잠깐만.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 자, 전기장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높아지는 방향이에요? 낮아지는 방향이에요? 높아지는 방향이에요?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네,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D에서 ED로 갈 때 전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D에서 ED로 갈 때 전위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전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맞는 거죠. 여기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갈 때 전위가 낮아지고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갈 때 전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인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X는 D와 X는 3D에서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D와 3D에서 전기력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전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얘는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고요. 그죠? 얘는 전위가 높아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입자의 운동 에너지 물었습니다. 입자의 운동 에너지.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을 구하면 돼요. 한 일의 양. 구할게요.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해요? 아까 한 일의 양이 QV였단 말이에요. 아까 운동 에너지 구할 때 QV가 한 일의 양이에요. 전하량이 전위차만큼 이동했다. 한 일의 양입니다. X가 D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X 전하량과 같으니까 뭐만 보면 돼요? 전위만 보면 되겠죠. 전위. D일 때랑 X가 3D일 때랑 얘는 2분의 3V고요. 얘는 2V니까 X는 D보다 X는 3D에서가 어떻다? 더 크다. 라는 거. 한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1번의 답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이요. 자, 12번은 고정된 점전화 A로부터 플러스 X 방향으로 거리가 R인 점에 전하량이 마이너스 2쿨롱인 점전화 B를 놓았대. 자, 고정된 점 플러스 X 방향으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B라고 하는데요. 얘는 마이너스 2쿨롱. 자,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4N만큼의 전기력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A 전하 종류는 구했어요. 그죠?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같은 전하를 띄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전하가 될 거고요. B를 A로부터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 A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거리가 2R만큼 떨어졌대요. 이번에는 거리를 더 많이 떨어뜨렸네요. 2R만큼 떨어진 점에서 넣었대. 그러면 전기력의 방향은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죠? 방향은 어느 방향? 청력작용하니까 마이너스 X 방향 되겠네요.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요. 거리가 R에서 2R 됐으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거리가 2배 됐으니까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들겠네요. 여기 전기력이 4N이니까 여기 전기력은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1N 이렇게 돼요. N이 아니라 1N. 단위가 뉴턴이 N이 아니라 4N, 1N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N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의외로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플러스 3Q인 점전하 AB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 전하량이 플러스 1쿨롱인 점전하 X가
X축상의 점 P에서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한다. 점전화 X가 있어요. 여기에 점 P에서 X가 있는데요. 점 P에서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A로부터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뒀대요. 그럼 Q에서 X가 여기 왔어요. Q에서 A와 B로 받은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거리 2배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로부터 받는 크기가 4분의 F 될 거고요. 맞아요? 자, 얘는요. Q일 때 F만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얘 거리가 얘랑 얘랑 거리만큼 D로 갔고요. 전하량이 3Q니까 B로부터 받는 크기는 얘의 몇 배? 3배 되니까 3F만큼 받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4분의 F고 얘가 3F인데 얘가 플러스 전하고 얘가 플러스 전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거랑 빼면 되겠네요. 그럼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얼마 나와요? 얘가 4분의 12F니까 크기 물었으니까 절대값 구하면 되니까 4분의 11F 이렇게 구하면 되죠. 됐어요? X축상에서 PQ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P일 때 전기장의 방향과 Q일 때 전기장의 방향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둘 다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전하잖아요. 맞아요? 플러스 전하 주위에서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에서 가까워지는 방향이에요?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을 해야 돼요. 플러스 전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Q에서는요. 얘도 플러스인데 플러스 방향에서 멀어지는 방향인데 누가 더 세게 작용을 해요? B가 더 세게 작용하니까 여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국가쌤은 좀 좋아하시는데.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과 가변저항,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다. 그림 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t일 때, 자, 시간이 t일 때 조건이요. 시간 t일 때 가변저항의 저항값이 R이라고 뒀대요. 그럼 원래 저항이 R이고 가변저항값이 R이래. 그럼 전체 저항이 합성 저항이 ER이라는 얘기고요. 이때 소비 전력은 P0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시간 t일 때 여기 둘게요. t일 때 라고 둘게요. 그럼 t일 때 저항값이 얼마예요? R 토탈. 합성 저항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ER이고요. 이때 전류는요. 얼마라고요? 3I 나오겠네요. 맞아요? 전압은 몰라요. 그죠? 이거 가지고 전압값 구해도 상관없어요. 뭐 V는 IR 해서 2개 곱해서 뭐 V는 뭐 IR 해서 6IR이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P0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력이니까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력이 18 I제곱 R이다. 이렇게 둬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뒀다. 자, 그 다음 3T일 때라고 봤습니다. 3T일 때 전원장치의 전압은 일정해요.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다. 그러겠어요.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했어요. 전압이 일정할 때, 자, 여기서 전류의 세기가 3I에서 I로 전류의 세기가 몇 배 됐다? 3분의 1로 줄어들었대.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요? 3배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3T에서 합성저항 R 토탈 합성저항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6R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6R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항 R에다가 가변 저항 5R을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가변 저항이네요. 그죠? 됐어요? 가변 저항. 3T일 때 가변 저항. 저항값이 5R이다라는 거 구했어요. 자, 그러면 자, P 이때 P 구할 겁니다. P는 V 곱하기 I인데 V 곱하기 I인데 V 대신에 여기 가변장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 V가 나눠지면 된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1대 5로 나뉘어지니까 뭐 6분의 5 V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신에 오메 법칙 씁니다. V는 IR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겠죠. 그러면 P 값은 얼마 나와요? I 제곱 R 나오죠. 그러면 가변장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랑 직렬이니까 전류의 세기는 같을 거잖아요. 전류의 세기가 I였고요. 저항은 얼마였다? 5R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 I 제곱 R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P0 값이 18I 제곱 R이고요. 얘는요 5I 제곱 R이니까 얘는 얘의 몇 분의 몇? 18분의 5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요 18분의 5 P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뭐가요? 계산이 어렵다고요? 에이 그러지 마요. 하나로도 생각 못하면 못 푸는 문제라고요? 아니 그냥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 문제를 다시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요. T일 때를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3T일 때 이렇게 볼 거잖아요. T일 때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간 T일 때 가변장 값이 R이고요. 그냥 실제 저항값 나와 있고 가변장 값 나와 있고 소비전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R1이라고 둘게요. R1 값이 얼마라고요? R이고요. 그리고 가변 저항의 값이 얼마라고요? R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류의 색이 나와 있죠. T일 때 전류의 색이 그래프를 알 수 있죠. 전류의 색이 얼마라고요? 3I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다고요?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되죠.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면 전력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V는 IR이라는 식을 대입시키면 이 값은 I 제곱 R 나오겠네요. 그럼 I가 얼마? 3I, R은 2R이니까 3I의 제곱 곱하기 2R 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9I 제곱에 2R이니까 18I 제곱 R 나오겠네요.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풀어요. 됐죠? 3T일 때 조건 볼 겁니다. 3T일 때 조건. 자, T일 때, 3T일 때 뭐가 일정하다라고 뒀다? 전압이 일정하다. 라고 둔 거예요. 전압이 일정할 때 3T일 때 뭐 구할 수 있다? 전류값 구할 수 있었죠. 전류값이 얼마였다고? I였다. 그러면 T일 때 전류가 3I였고 3T 전류가 I니까 전류의 세기가 얼마 되었다고요? 3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였죠. 그럼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저항 값은 할 토탈 3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가 6R이 될 건데요. 이 저항값은 그대로일 거고요. 가변장만 달라졌죠.
그럼 이 유가리로 가는 것은 R 플러스 가변 저항인데 이 가변 저항 값이 얼마 나온다? 5R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가라고요? 가변 저항에서의 (5R에서의) 전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직렬 연결이니까 뭐가 일정하다? 직렬이니까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값이 같아요. 그럼 여기 전류가 I였으니까 여기 전류도 얼마가 돼요? 전류값이 I고요. 이때 뭐 구하라? 전력을 구하래. 똑같은 식으로 인해서 전류값이 얼마 나와요? I제곱 R로 두면 되고요. I 값은 그냥 R이고 R 값이 5R이니까 I제곱 5R 되니까 5 I제곱 R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P0 값이 얼마였다고요? 18I 제곱 R이었으니까 P 값은 5I 제곱 R. 그러면 얘가 얼마 됐다? 18분의 5만큼 됐다. 그럼 얘는 18분의 5 P0 나오게. 중학교 과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중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건 가변 저항을 뒀다라는 게 차이고요. 나머지는 원래는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가변 저항까지 배웠어요. 목동에서 수업한 모군중학교라든가 양정중학교 이런 데서는 가변 저항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 축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덜한 학생들은 나머지 풀고요. 채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있으라고요? 나요?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간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자, 8강 축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할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할 건데 충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전기에서 충전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축전기,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축전기의 구조, 금속판 사이에 부도체가 들어있대요. 금속판 사이에 부도체가 들어있는 것이 구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그냥 평행한 판 두 개를 넣었다라는 거죠. 두 금속판을 나란하게 마주보게 배치했대. 그래서 평행하게 배치한 거죠. 이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 전하를 저장. 이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서 전하를 저장하는 축전기다라는 거. 두 금속판에는 같은 양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저장이 된대. 같은 양이 저장된대. 이 차이가 전위차니까 전압이 되겠죠. 금속판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판 두 개 있고요. 가운데 부도체는 평행판 축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부도체의 역할 나와 있습니다. 부도체 뭐 하는 건가? 부도체는 금속판에 저장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할 수 없게 하는 역할과 유전분극에 의해서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 유전분극에 의해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동할 수 없게 하고요.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평행판 축전기에서 전위차와 전기장 나와 있습니다. 공식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완충되면은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는 전지의 전압과 같다. 그래서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랑 전지의 전압이랑 같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전지의 전압이 V이면은 전위차 V, EV이면은 EV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D라고 두면은 금속판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이 생겼죠. E는 다음과 같대. 그래서 E는 거리분의 전위차, 전압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거. 이렇게 나타나더라 정도 알면 돼요. 축전기 충전할 겁니다.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하면은 축전기와 도선 내부의 자유전자가 이동을 한대. 자유전자는 항상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을 향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 왜?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된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금속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충전이 된다라는 거. 자유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과 전위차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자, 전위차랑 전지의 전압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해서 충전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금속판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같은 전하량만큼, 두 금속판이니까 한 금속판에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같은 전하량만큼 저장이 됩니다. 충전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열었습니다. 회로를 끊었지. 스위치를 연다라는 얘기는 회로를 끊는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다, 끊었다라는 얘기고요. 금속판의 전하들은 서로 끌어당긴다. 금속판의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위치를 열어 회로를 끊어도 금속판에 저장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유지하는 원리, 서로 전하들이 끌어당겨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 충전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알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봐요. 충전 전에는요. 전지의 전압이 V라고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전자 이동이 없는 상태니까 아직 충전이 안 된 상태고요.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은 전지의 가늘고 긴 쪽이 플러스, 짧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여기 있던, 자,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금속판에는 전자의 양이 줄어들었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극을 띈다고요? 플러스 극을 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자의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했죠. 그럼 마이너스가 증가했으니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그치? 스위치를 열어도 금속판에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 저장된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거. 이때 여기에 발생한 플러스 전하량과 여기에 발생한 마이너스 전하량의 전하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의 전위 차이가 뭐랑 같다? 전압이랑 같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1.5V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0.75 여기에는 마이너스 0.75 해서 차이가 1.5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진짜요? 네. 혼자서 풀어도 다 풀어와야죠. 아니, 혼자서 다 풀어오지도 않으니까 다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수학학원 가서도 수학 문제를 풀어오라 그랬는데 수학 문제 그거 안 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 풀려고 하잖아요. 남아서라도 다 풀고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과학은요? 와우, 좋았어요. 우리 과학 클리닉 시간을 가집시다. 목요일 날 5시부터 10시. 왜요? 무슨 학원이요? 몇 시부터인데요? 몇 시부터인데요? 네. 몇 시까지인데요? 그래요?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목요일 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목요일 날 클리닉 하려고 화요일 날 원래 출근하고 목요일 날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을 바꿨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어제 수업을 바꾸더라고요. 토요일 화토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빈다고 내가 클리닉 하려고 내 쉬는 날을 바꿨는데 어제 현희 쌤한테 얘기를 하니까 토요일 수업이 목요일로 바뀌었대요. 아니요, 수학이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 과학 클리닉을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 날 수학 수업을 한대요. 그냥 화요일 날 쉴까? 화요일 날 출근하고 목요일 날 쉴까? 그리고 화요일 날 우진이를 부를까? 클리닉 하러 오니까 어차피. 어차피 화요일이랑 목요일 둘 다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축전기의 방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입니다. 방전. 자, 충전된 축전기에 뭐를 연결했다? 저항을 연결했다. 저항을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축전기에 저장된 자유전자가 이동합니다.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 이동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류가 흐른다.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금속판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청력작용이니까 밀어낼 거고요. 저항을 지나 플러스 전하를 띠는 금속판으로 이동을 하겠죠. 맞아요. 이동을 해요. 저항을 지나서 이동을 한대. 자, 이때 축전기의 금속판에 저장된 전하량이 감소한대. 그러면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과 전이차가 감소하는 거야. 전하량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감소하더라.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자, 감소한 전기 에너지가 생겼고요. 저항을 지나면서 어떤 에너지로 바뀌었다? 저항을 지나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전자하고 원자핵이 충돌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완전히 방전되면 금속판은 전하를 띠지 않는다. 당연하겠지. 전하가 없는 상태에서 충전이 됐고 완전히 방전되면 그걸 다 사용했다. 전이차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됐죠? 자, 전원을 제거했어요. 여기 있던 충전전에 있던 V라고 하는 전원을 제거했습니다. 전원을 제거하더라도 스위치를 열어놓으면은 얘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뭐를 연결했다? 저항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있잖아요. 저선화의 전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여기 전자가 많은 상태니까 많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확산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동하는데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자가 막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저항하고 빵 부딪히니까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 에너지가 뭐한다? 감소하더라. 그래서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전류의 세기가 0이 되면은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이 없다는 것은 얘가 밀어주지 못한다. 전압이 없다. 전이차가 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전자가 머물러 있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거죠. 자유전자는 존재를 합니다. 자, 오른쪽이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나와 있고요. 저장되는 전하량 Q가 클수록 저장되는 전하량이 클수록 축전기 내부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요. 내부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증가한다. 전압이 커진다. 그래서 전하량하고 전기장의 세기, 전이차가 비례한다. 그래서 전하량 Q는 C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V는 전이차가 되겠죠. 됐습니까? 용량은 전하량이 클수록 커지고요. 전기 용량은 전하량은 저장되는 전기 용량은 전이차에 비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전하량이 클수록 전하량이 커지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전이차가 일정할 때 뭐 용량이 커질 수 있고요. 용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뭐가 커진다? 전이차가 커진다. 전압이 커지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일정하다고 뒀을 때 전하량과 전이차 관계는 비례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공식 알아두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모의 실험으로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의 실험으로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하여 충전시키며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 축전기 금속판의 전하량 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연결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연결해서 뭐한다?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V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전이차가 V만큼이 충전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기 후에 뭐가 있다? 저항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전된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빛에너지나 열에너지로 소모가 되니까 전이차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전류의 세기가 0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한다라는 거, 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해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 보며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 축전기, 금속판의 전하량 등을 자, 이제 판 사이 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충전합니다.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금속판은 마이너스 극의 마이너스 전하로 플러스 극에서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더라. 금속판의 전하량은 당연히 증가됩니다. 충전되었으니까. 방전됩니다. 마이너스 금속판에서 전자가 전구를 지나 플러스 금속판으로 이동하면서 감소하더라. 전하량이 감소하더라. 라는 거. 자, 금속판의 간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금속판의 간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간격을 좁힐 때에는 전하량이 증가합니다. 간격을 좁힐 때는 증가하고요. 간격을 넓힐 때에는 감소하더라. 라는 거. 자, 금속판의 간격을 좁아졌다 넓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금속판으로 이동을 하니까 마이너스 금속판에 전자가 증가하는 거죠. 플러스 금속판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플러스 극에도 증가하는 거죠. 그죠? 전자가 증가하는 거죠. 플러스 금속 아니죠. 플러스 금속판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하니까 플러스 금속판에서는 전자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이 더 강해지고요. 마이너스 극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감소하면서 이쪽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전이차가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간격을 좁히면은. 넓히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금속판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금속판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금속판으로 자주 전자가 이동한다. 마이너스 금속판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금속판에서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금속판으로 이동하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금속판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전자가 증가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약해진다는 얘기고요. 플러스도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차가 감소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금속판의 간격과 전기장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요거 본 적 있나요? 전기장은 거리, 분해, 전이차, 전압이랑 같다라는 거. 그래서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한 상태에서 금속판의 간격을 좁히면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 전압은 일정하고요. 얘는 일정하고 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얘가 줄어드니까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전기장이 증가해.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간격을 좁히면 금속판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전하량이 증가한다. 저장되는 전하량이 증가하더라. 반대로 금속판 사이 간격을 넓히면 줄어들더라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저장되는 전하량. 맞아요? 이가 증가했으니까 얘도 증가한다. 이 정도만 보고요. 축전기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는요, 저장하고 방전하는 것이 축전기였죠, 그죠? 그래서 센서랑 전기신호 입력 장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원리는요, 외부 신호에 따라서 축전기의 특성이 변하더라라는 거. 전류의 변화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 용량형 압력 센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압력에 따라서 금속판이 휘어집니다. 금속판이 휘어져요. 고정된 것이 있고요. 압력의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지면은 둘이 가까워질 거고요. 반대로 휘어지면은 둘이 멀어지겠죠. 그죠? 간격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격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간격이 가까워지면 전이차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전압이 증가하고요. 간격이 멀어지면 감소한다. 그래서 간격의 변화에 의해서 전하량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더라. 간격 변화에서 전이차에 의한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마찬가지 콘덴서 마이커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진동하면서 매우 얇고 가벼운 진동판이 움직입니다. 공기 진동에서 진동판이 움직입니다. 다가갔다 멀어졌다 다가갔다 멀어졌다. 보정판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동판과 고정판 사이 간격이 변하기 때문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변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소리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들 알 수 있고요. 컴퓨터 자판 마찬가지로 글자판을 누르면은요 간격이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는 거죠. 전하량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 그래서 움직이면은 간격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다. 이 전류가 전기적 신호로 입력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얘는 간격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간격 변화시킨 거 말고 그냥 단순히 축전기에 방전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저장했다가 방전. 자동 심장 충격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장되어 있는 거 한 번에 강한 전기적 신호를 빵 주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없어지는 거죠. 짧은 시간에 강한 전류를 발생을 시켜 심장 이상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한다. 얘는 방전, 충전되어 있는 건 한 번에 빵 주는 방전이고요. 카메라 플러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저장되어 있던 것들 찰칵할 때 갑자기 그 에너지를 한 번에 빵 내뿜는 방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셔틀을 누르는 순간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빠르게 방전해서 전구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낸다. 방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방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간격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 잘 분류해서 얘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요거까지 했어요. 축전기 방전을 이용한 장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양의 전하를 저장했다가 짧은 순간에 방전시키는 거 자동 심장 충격기랑 카메라 플래시. 그래서 간격 변화인지 아니면 방전을 이용한 장치인지 이런 것들 좀 구별하자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94쪽에 자성체의 종류와 활용을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86쪽 넘어와서 문제를 좀 풀게요. 축전기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일단 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진도 밀려서 큰일 나면 안 되니까요. 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개념 자성체의 종류와 활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성체의 종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성과 자성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성과 자성체 나와 있어요. 자성은 성질입니다. 성질.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인데요. 뭐가? 자기적 성질. 자석이 가지는 성질. 물질이 갖는 자기적 성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에 따라서 물질이 자기장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성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어떤 자성, 자기적 성질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적 성질을 갖는 체라고 했으니까 뭐다? 물체다. 자기적 성질을 갖는 물체, 자성을 갖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는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밑에 그 다음 자기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을 띠는 거죠.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화는 뭐뭐처럼 변하다라는 뜻이죠. 자기화. 자, 원자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정렬되는. 자, 원자자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죠? 원자자석. 일단 원자자석이 뭔지 밑에서 볼 거고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이 된대. 외부 자기장이 N이랑 S가 있겠죠. 당연히 N이랑 S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되는 현상을 자기화된다. 자석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원자자석입니다. 원자자석.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띠더라. 그래서 원자가 띠는 자기장이라고 해서 원자가 자기장을 띠더라. 원자가 자석이 되더라. 라고 해서 원자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과 같이 N극과 S극이 생기기 때문에 원자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을 낀다. 자,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운동, 전자의 스핀 등이 뭘 만든다?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더라. 원래 이거가 화학에서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는 2단원에서 스핀 양자수라고 해서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을 띠는 것들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 과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 스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자자석의 자기장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 궤도의 운동보다 전자 스핀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자 스핀의 영향. 스핀은 질량, 전하량과 같은 입자의 기본 성질 중 하나로 자기장의 원인이다. 스핀, 회전이라는 의미지만 실제로 입자가 회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는 점 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전할 수 없다. 질량이 중력장을 만들고 전하량이 전기장을 만들듯이 스핀이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전하지는 않지만 전자가 점 입자인데요. 얘를 점이 아니라 구형이라고 두고요. 이 전자가 이렇게 회전할 때랑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생긴다면은 맞아요? 반대로 회전하면은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겠죠. 다시 할게요. 전자가 회전하면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 방향 N극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생긴다면은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전자의 이동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전자의 스핀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만 오비탈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맞아요.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이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죠. 자, 자성체의 분류 나와 있고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때 상호작용하는 양상,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서 자성체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강자성체가 있고요. 상자성체가 있고요.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방학 때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강자성체는 강하게 끌려오고요. 자기장을 없애더라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장이 남아있는 물질을 강자성체. 약하게 끌려오는데요.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장이 없어지는 것을 상자성체. 반자성체는요. 약하게 뭐한다?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뭐 만든다? 초전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초전도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반자성체요? 반자성체는 자기장이 없어졌을 때, 뭐 그거 없어졌을 때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은 자기장이 없어집니다. 네. 자, 오른쪽이요. 자성체 분류 나와 있고요. 자성체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외에도 반강자성체, 중강자성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강자성체는 인접한 원자 자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자를 모두 같은 세기의 자기장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자기장을 띠지 않는다라는 거. 강자성체에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장. 준강자성체, 반강자성체처럼 인접한 전자 사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지만 세기가 달라서 강한 자기장을 나타낸다.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강자성체 반은 위쪽, 반은 아래쪽, 반반 나누어진다. 그래서 반강자성체.
반씩 나눠지는데 강하게 자기장에 뜨이더라. 그래서 얘랑 상쇄되고 얘랑 상쇄되고 얘랑 상쇄되니까 결과적으로 0 자기장을 띄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준강자성체는요. 자, 하나는 세고요. 서로 반대 방향인데 약하고요. 세고 약하고 하니까 상쇄되더라도 어떻게 이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강자성체 나와 있습니다. 자기구역. 강자성체 일정한 영역에 있는 원자자석이 있어요. 그죠? 원자자석들이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더라. 전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자석 이런 것들은 그냥 용어니까 봐두면 되고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 원자도 이 방향, 이 원자도 이 방향, 이 원자 이 방향, 이 원자 이 방향, 이 원자 이 방향, 이 원자 이 방향, 방향 같은 방향으로 다 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이라고 나와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불규칙적이다. 그래서 자기장을 띄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기장을 띄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걸었습니다.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이거죠. 외부 자기장이 불규칙적인데 여기에 N극과 S극을 둬요. 그죠?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 방향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대로 어떻게 만약에 여기에서 SN 되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에 결정이 되니까 전부 다 이 방향으로 N극이 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같게 된다. 그래서 자석이 이 부분이 S극이고 이 부분이 N극이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인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강하게 끌려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구역이 넓어진다. 원래는 이렇게 불규칙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만큼 같은 방향의 자기구역이 넓어지더라.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의 자기구역은 좁아지겠죠. 네.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면요. 자기화된 상태를 뭐한다? 유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보 저장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자기적 성질을 딱 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면 그 정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를 이루는 물질, 철, 니켈, 코발트, 산화철 등이 있더라라는 거. 얘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상자성체를 볼 겁니다.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입니다. 원자자석의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그래서 자기장을 띄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기장을 걸었대요. 자기장을 걸면은요. 원자자석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 원자자석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된다. 그래서 자석에 약하게 끌려온다라는 거. 그냥 강자성체랑 다른 게 뭐다? 약하다 정도밖에 없죠. 그죠? 다음 제거를 했대요. 제거하니까 즉시 상태가 사라지더라라는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들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있고요. 그리고 비금속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종이, 산소도 일시적으로 자기화됐다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앞 페이지에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온도와 강자성체 있습니다. 강자성체의 온도를 높이면
원자의 운동이 당연히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움직이면 원자 자석의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되어서 강자성을 잃게 된다라는 거. 이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합니다. 퀴리 부부가 발견한 온도입니다. 자석에다가 온도를 막 높이니까 자석의 성질이 없어져. 산화철 퀴리 온도는 약 770도, 약 622. 철은 770도, 산화철은 622도 정도 됩니다. 올렸다가 식히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식히면은요? 아니죠. 강자성체는 자성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진 않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다시 가하면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철이잖아요. 철이 자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은요.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여기에서 여기를 NS로 가해주면은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자기장의 방향으로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생긴다라는 얘기잖아요. 원자 자석이 생겼으니까 원자들이 막 이렇게 나열되니까 그죠?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도를 높여주면은 얘네들이 불규칙하게 변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없어지면 그냥 철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자석이에요? 아니죠. 다시 외부 자기장을 가해줘야지 자석이 되는 거죠. 자기화된 상태를 없애줄 수도 있다. 온도를 높여서. 아까 물었던 거 나오네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나와 있고요. 당연히 자기장을 띄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장을 띄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외부 자기장을 걸었을 때입니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그래서 약하게 밀려난다라는 거. 제거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즉시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진다. 자, 우리 약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장이 없어지면 사라진다라고 알면 되고요. 강하게 만들어진 거는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반자성체 물질, 구리, 금, 유리, 플라스틱, 물, 탄소, 수소 같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오른쪽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시간에 따른 강자성체의 자기화 나와 있습니다. 강자성체도 자기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잃게 된다. 반자성체의 자성 나와 있고요. 원자들이 전자 운동과 스핀을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어 자기장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원자 내 전자 궤도의 운동이 변해요. 원자가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띄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뛰는 원리 나와 있습니다. 반자성체 활용 나와 있고요.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판은 반자성을 띈다. 흑연판 반자성 띄고 네오디뮴 자석에 흑연판을 올려두면 흑연판이 자석 위에 떠 있게 된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듭니다. 초전도체가 반대로 자기장을 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요, 붕 뜨죠, 그죠? 그러면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딱 내려와서 착륙할 수 있는 거죠. 정지할 수 있다. 자, 자성체의 활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일단 나침반 나와 있습니다. 강자성체로 자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N극은 항상 어느 쪽을 향해? 북쪽을 향하고요. S극은 항상 남쪽을 향하더라라는 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회전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항해술의 발달과 지리상의 발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드디스크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드디스크. 표면에 산화철을 코팅한 원판 플래터와 철심을 감싼 코일 헤드로 구성이 됩니다. 산화철이 뭐다? 강자성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철도 강자성체죠. 자, 코일 있고요. 코일 있어요. 코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죠. 전자기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나와 있죠. 당연한 거죠. 그죠? 플래터 나와 있습니다. 플래터. 표면의 산화철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플래트 표면에 있는데요.
코일에서 전류를 흘러주면 헤드에 여기 자기장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 산화철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된다.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코일에서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려주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려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가 이 방향이었다가 뭐 이 방향이었다가 이 방향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정보들 01, 01 이런 식으로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기중기 전자석 나와 있습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강자 성체인 연철로 만들어진 철심을 코일에 감싸고 있다.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철심은요. 코일에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자기력의 세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더 증가되는 거죠. 그죠? 물체에 더 강력한 자기력을 작용하더라. 그래서 철심하고 코일하고 같이 넣어주면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었다라는 거. 액체 자석입니다. 강자 성체 가루를 액체에 넣어서 서로 뒤엉키지 않도록 만든 자석입니다. 운동성을 가지면서도 효과적으로 밀폐할 수 있습니다. 우주복 헬멧이나 관절의 이음새, 하드디스크 방진, 반도체 진공실, 밀봉용, 점화찰 베어링 같은 것들에 사용이 되더라.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캡슐형 내시경, MRI 조영제, 정밀한 스피커나 렌즈 제작, 자성 잉크를 이용해서 글씨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화폐 위조 방지 기술, 예술 작품 있습니다. 얘들이 되게 많다, 그렇지? 근데 학교 선생님의 특성상 이 예를 묻는 문제들은 안 나올 거고요. 역학을 봤을 때. 그냥 계산하는 문제 위주로 나오는데 그럼 자성체에 대한 문제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번에 많이 낸대요. 그러면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암기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개념 문제가 안 나오면 계산을 해서 공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동건이가 그쪽에 좀 잘하고요. 재영이도 그쪽으로는 좀 잘하는데 개념 묻는 문제는 단순 암기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이제 자성체를 했으니까 96쪽 문제부터 먼저 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탄탄 문제 질문 있습니까? 다 풀었으면 질문이요. 없습니까? 외울 거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문제 86쪽에 있는 기본 탄탄 문제 푸세요. 86쪽에 있는 기본 탄탄 문제를 풀면 됩니다. 채점 하고요. 틀린 거 정리할게요. 1번에는 OXXO, 2번은 기억은 자유전자, 니은은 감소, 3번은 OOOX, 4번에 오른쪽 5번에 OXOO, 6번에 OXOO, 7번의 기억은 축전기, 니은은 전류입니다. 5번에 4번이요? 네.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해 완전히 충전시키는 후 두 금속판 사이 간격을 더 크게 할 때입니다. 커져요, 작아져요? 그쵸? 그러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금속판에서, 자, 그럼 봐요. 이거죠. 마이너스 극에 전지가 있고요. 플러스 극에 전지가 있어요. 얘는 전지예요. 전지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금속판을 뭐한다? 충전을 하겠죠.
충전을 해요. 충전을 했는데 간격을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전이차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하량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된 건 마이너스 극에서 이쪽으로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된 거죠. 그리고 플러스가 연결돼서는 전자가 이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자가 줄어들어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간격이 넓어지면은 얘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오면은 강해지는 거고요. 약해지려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자유전단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판에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을 한다. 맞아요?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숙제는요. 87, 88, 89. 실전 문제는 시험 기간에 합시다. 그거랑 그리고 97, 98, 99 이렇게 해오면 돼요. and 그리고 덜푼 문제들 지난주 숙제 덜한 것들 해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로 하고 나서 테스트 보세요. 뭐 시간 될 때 와서 보고 가세요. 수학학원 가기 전에 와서 보고 가세요. 네.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와서 보고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